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 8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그래도 회복하는 흐름으로 좀 마무리된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좀 반등의 모색을 하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 그런 금요일의 어떤 시장 흐름이었습니다. 오늘도 이제 종목별 장세는 계속 이어졌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성장 섹터의 주도주 군들은 신고가 흐름을 계속 이어갔고, 오늘은 특히나 이제 바이오 업종의 이제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하반기에 가장 또 높은 수익률을 줄 수 있는 또 이제 캐파를 지닌 업종은 이제 바이오 업종이죠. 그래서 꾸준하게 이제 바이오 바닥 짚고 또 이제 상승 추세로 돌아서는 모습들, 뭐 이런 것들 좀 체크를 해드렸는데요.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이렇게 또 시총의 비중이 큰 또 성장 주요 업종의 구도가 다 이제 상승의 어떤 흐름을 좀 연달아서 상반기부터 낸다는 부 자체가 시장이 굉장히 개선되고 있고, 회복되고 있고, 또 굉장히 중기 상승의 어떤 국면을 나타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시장에서 읽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시장 흐름은 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주도주가 이제 출연하면서 명확히 이제 출연하면서 이제 어렵지 않은 그런 시장이죠, 사실상. 그만큼 어떤 종목을 이제 매수를 해야 될지는 거의 뭐 이제 판별이 됐기 때문에, 그걸 이제 투자자들이 실행하느냐 못하느냐의 어떤 문제지, 시장에서 어떤 방향이 되고 있고 어떤 주도주가 출연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좀 뭐 복귀 영상 계속 보시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실 거라 봅니다. 하반기 코스닥 지수는 바이오 업종에 달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바이오 업종에 지금 학회 모멘텀이 10월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반기에 또 실적 개선의 흐름을 지닐 그런 종목들도 아마 기대되는 흐름으로 좀 전개될 것 같고, 리포트 체크하면서 오늘 하반기 기대되는 바이오 사선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마감해보죠. 오늘 코스피 지수 0.02% 약생, 반등 다 나왔어요. 예. 반등 나와서 이제 보합으로 마무리됐고, 코스닥은 0.86% 약세, 거의 이제 뭐 돌려 세웠죠. 그래서 다음 주는 좀 개선되는 좋은 흐름들 기대되고, 또 이제 막판에 2차전지 업종의 주요 종목들이 세게 이제 반등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는 2차전지가 좀 세게 움직일 공산이 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뭐 조정 장세 이렇게 또 펼쳐졌었고, 코스닥 지수는 21선은 지지력을 테스트 받았고, 또 코스피 같은 경우도 120일 이평선을 이탈했지만 오늘 밑꼬리 그리면서 쫙 끌어올리고 양봉 전환 됐다는 부분은 뭐 다음 주는 괜찮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국장에서 뭐 폭락이나 이런 스테만 벌어지지 않다면, 뭐 미국장에서도 이제 뭐 애플이 뭐 상당히 이제 뭐 장중에 121선 이탈하면서 이제 급락했지만 양봉 전환 됐거든요. 뭐 그런 것들 본다면 뭐 크게 부담 있는 하락은 아니었다. 구글, 뭐 테슬라, 뭐 노버디스크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 신고가 내고 있고, 오라클, ASML 홀딩스 뭐 이런 것들 계속 좋은 모습 띄고 있고, 어도비도 신고가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전체적인 어떤 증시 현황, 지수 흐름, 또 이제 10년물 국채금리 그냥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뭐 나스닥 오늘 빠지고 뭐 이런 것들 뭐 큰 저는 의미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매크로 분석이 별 의미 없는데 그거를 뭐 에너지 쓰고 시간 쓸 필요가 있나요? 효율적으로 써야지. 그래서 지금 매크로 분석으로 막 열을 올린 사람은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 에너지 낭비할 필요가 없고, 지금은 어떤 종목으로 지금 수익률을 최대화시킬 수 있으니까 지금 메이저 수급 주체들도 지금 거기에 열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닥권에서 거래 터지는 종목들 유심히 보십시오. 그런 것들은 대량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제 들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구도의 종목일 공산이 매우 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는 주식을 지금 분석하고, 우리는 주식 투자를 통해서 정말 1억을 10억을 만들고, 5천만 원을 뭐 5억을 만들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재테크적으로 그냥 금리보다 좀 더 나오고 뭐 그런 분들은 이제 제 영상을 보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퍼포먼스를 크게
또 시장 수익률보다 월등하게 또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히 많은 수익률을 좀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주식을 분석하는 거지. 뭐 그냥 뭐 파월 어장이 어땠고 뭐 오늘 뭐 지수가 어땠다느니 지수가 어떻게 될 거라느니 뭐 이런 것들은 뭐 저는 생각도 없고 에너지 쓸 필요도 없는 거죠. 오직 지금 가장 적합한 전체적인 어떤 매크로 상황, 이제 전체 지수 상황, 또 업종의 상황 하에서 어떤 기업들이 보다 더 이제 강력한 명분과 또 실적 증가의 요인과 또 기술적인 패턴이 우호적인가. 기술적인 패턴을 분석하는 이유는 돈이 크게 들어오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걸 통해서 정확히 주도주에 대한 포인트들을 좀 짚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흐름은 매우 이제 개선되고 좋은 어떤 흐름 구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크게 뭐 부담스러울 요인들 그런 것들은 좀 보이지 않는 것 같고요. 오늘 코스피 거래대금 7.7조, 코스닥은 12조. 양시장 모두 특히나 이제 코스피 쪽에 상승 종목수가 압도적이었습니다. 600 종목. 코스닥도 860 종목이 상승했고요. 오늘 수급은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이 3,500억을 순 매도했고 코스닥도 조금 매도했는데 기관은 양시장에서 한 1,000억 정도 순 매수했습니다.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이 순 매도한 요 포지션을 좀 보면요. 외국인이 SK하이닉스를 뭐 거의 다 팔았네요. 2,000억 정도. LG엔솔도 380억. 에코프로 2차전지 주요 종목들, LG화학 이런 것들, LNF 뭐 2차전지 다 팔았네요. 외국인이. 그렇죠. SDI, 포스코 퓨처엠 외국인이 쩍 이제 팔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 SK하이닉스가 뭐 압도적인 어떤 흐름을 좀 이제 매도 흐름을 보였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은 오늘 금양, 레인보우, 포스코 DX, 메디톡스 좀 눈에 띄네요. 뭐 레인보우도 그렇지만 이런 기업을 매수하고 있고 하이브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매수하는 그런 흐름들, 이오테크닉스도 매수하는 흐름들, SPG 뭐 오늘 신고가 다시 또 내는 흐름들 종가 기준 기관은 SK하이닉스를 좀 매수했네요. 그래서 오늘 뭐 SK하이닉스 중심으로 좀 외국인 수급이 좀 나오는 그런 흐름이었고 어제 미국장은 나스닥 기준으로 0.8% 조정받았지만 애플 때문에 회복되는 흐름이라고 보고요. 뭐 중국 악재가 터졌는데 그건 뭐 일시적인 요인이라 가지고 크게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니케 증시 1% 빠졌고 홍콩이 1.3% 빠졌고 대만이 0.2%, 상해 증시가 약보합. 그래서 아시아권 증시는 조금 이제 조정 성격이었고 한국 증시 좀 유독 막판 반등을 해주는 모습, 2차전지가 반등을 세게 만들어줬고 바이오 업종이 뭐 굉장히 이제 시장을 압도하는 오늘 흐름을 보여줬죠. 그래서 오늘 주요 이제 바이오 종목들 먼저 체크를 해드리면요. 그 전에 이제 오늘 거래대금 상위 쪽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거의 1조 원에 달하는 흐름으로 또다시 신고가 내면서 4조입니다. 시총이 4조입니다. 4조. 유진 로봇 6천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로봇주가 가장 퍼포먼스 큰 섹터죠. SPG도 신고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런 흐름들. 또 이제 오늘 샤페론 같은 기업이 또 사상 최고 거래량이 터졌어요. 바이오 종목.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명확히 좀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비만 치료제로 이 거래 터질 때 말씀을 많이 드렸었던 올릭스도 신고가 흐름 계속 이어가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관이 좀 사는 그런 경향을 보였고 오늘 신규 상장주 에이프릴바이오도 10% 상승 장기평선 지지력 이제 지아이노베이션 21선 타는 상승 추세. 보로노이는 좀 보수적인 게 필요하죠. 21선 깨고 변동성이 많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레고캠바이오 그리고 이제 뭐 ABL바이오, 알테오젠 같은 기업 유망한 또 레퍼런스가 충분한 그런 바이오 기업도 3% 상승했고 티움바이오도 바닥권 탈출의 어떤 흐름이죠. 11% 강세를 좀 띄는 모습. 고바이오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바닥권에서 거래 터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 구도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바이오 주요 종목들도 이제 바닥권 탈출의 흐름들이 연속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뭐 큐리언트 같은 것도 이제 거래 터졌죠. 여기서
하지만 반락시키지만 이거는 이제 매집 단계에서의 가격권에서의 패턴이죠. 그런 것들을 좀 유심히 볼 필요 있고, 오스코텍이 오늘 7% 올랐고, 유한양행 뭐 주도주도 2% 상승하면서 21선 회복의 어떤 흐름 깃들들을 좀 마련하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이제 바이오주는 모멘텀적으로 이번 그 바이오 장세에서 주역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셀트론 그룹주 강보합 정도, 삼성 바이오도 그 보합 정도. 그래서 이번 바이오 장세에서는 이제 왜냐면 지난 바이오 장세에서는 주도주였잖아요. 셀트론 그룹하고 삼성 바이오가 코로나 모멘텀으로. 근데 지금 이번 바이오 장세에서는 주역이 되긴 어렵습니다. 지금 왜냐면 이번 바이오 장세 상승 명분은요, 가장 강력한 거는 일단은 그 AI하고 또 이제 렉나자라는 신약에 대한, 한국 블록버스터 신약에 대한 탄생 기대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발생되는 그 바이오 장세이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에 좀 비껴 있는 이제 시총 상위 바이오 기업이지만 두 기업은 주요 이제 주도주군에 들어가는 흐름은 아니다. 지금 차트 흐름도 그렇죠. 왜냐면 이제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인데요. 뭐 그렇다고 이제 가지 않는다 이런 개념보다는요, 우리가 주도주라는 거는 업종이 만약에 30% 상승할 때 주도주는 100% 상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주도주가 아니라는 거지. 이게 상승 안 한다 이런 관점이 아니죠. 셀트론이 상승 안 한다, 뭐 셀트론 헬스케어가 상승 안 한다, 셀트론 제약이 상승 안 한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주도주가 우리가 코로나 때 보십시오. 카카오 주도주였잖아요. 지수보다 2배, 3배 더 상승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의 어떤 주도주 기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죠. 한미약품도 오늘 6% 상승했고, 오늘 상승주들이 많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도 우상향 기조 흐름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들을 띠고 있고, 전방위적으로 오늘 바이오 주요 종목들의 흐름이 굉장히 이제 강했다. 돈이 한꺼번에 싹 들어오는 어떤 그런 분위기, 흐름이었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AI 쪽으로도 이제 계속 강세인데요. 신테카바이오 같은 AI 신약 관련된 기업, 지난 주말에 체크드렸죠. 9% 상승하는 흐름이고, 진단 쪽에 뭐 젠큐레스라든지 뭐 지노믹트리 이런 기업들도 최근에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이 바이오 쪽으로 상당히 또 기울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띠고 있고, 2차전지는 조정이 좀 오래 이어졌지만 이제 단기 바닥을 형성하려는 그런 형태의 모습,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줬던 것 같고요. 다음 주는 뭐 두 업종 여전히 좀 강할 것 같고, 로봇 섹터가 굉장히 강한 흐름이 이번 주 연출이 됐고, 시세가 분출 형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 분출하지 않았던 종목을 한번 좀 유심히 보셔도 제가 볼 때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대오토는 오늘도 상승, 신고가 흐름을 이어가는 패턴을 보여주면서 완전히 시장을 압도하는 자율주행의 어떤 퍼포먼스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고요. 2차전지 주요 종목들 볼게요. 에코프로 BM이 3.4% 상승. 분봉으로 보더라도 막판에 이제 반등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정도는 중기 이평선 부근 정도는 단기 바닥을 형성할 공산이 있어 보이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죠. 이 정도 100만원 사수하려는 그런 움직임의 수급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수급들이 들어왔고, 포스코피치엠도 1.3%로 양봉 전환되는 그런 모습으로 단기 바닥 가능성들, 포스코홀딩스도 21선 회복하는 그런 시세 구도 흐름을 완연하게 보여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넥스칩도 1.36% 상승하면서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가는 모습이었고, 중국 모멘텀의 홀테신라라든지 또 파라다이스 같은 기업도 뭐 상승의 어떤 흐름을 계속 꺾지 않는, 옆으로 이제 매집 다시 하는 거죠.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 디어유 같은 기업도 뭐 장기 평선 계속 지지력 테스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장 하락, 그리고 애플의 급락은요, 이 중국과 알쟁 때 중국이 아이폰 금지령, 공공기관 쪽에 이제 금지령, 이런 어떤 내용이 좀 흘러나오면서 좀 약세를 보였거든요. 중국은 최근 중앙정부 기관 공무원들에게 업무용으로
아이폰을 사용하지 말라. 아이폰 금지령은 정부 기관을 넘어서 국영기관과 다른 공공기관으로 더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다. 와, 근데 직장 내에서만 아이폰 사용을 금지할 수도 있고 다른 기관은 직원의 아이폰 사용을 완전히 금지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악재. 그래서 이제 애플 입장에서는 중국이 굉장히 큰 시장이고 그런 부분에서 이게 중국에서의 수요 감소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감. 아이폰 판매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도 있다. 중국은 미국과 유럽에 이어서 애플의 세 번째 시장으로 애플은 전체 매출의 19%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이 부분이 조금 이제 뭐랄까요, 좀 시장에서 우려를 했던 그런 포인트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지금 시장을 관통하고 메인스트림으로 흘러가면서 밸류업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 트렌드가 아이폰인가요? 모바일인가요? 아니죠. AI죠. 그렇다면 저 이슈는 악재로서 애플의 부정적일 수 있겠지만 향후엔 실적이든 이런데 부정적일 수 있겠지만 지금 시장의 메인스트림의 트렌드가 아니라는 측면에서는 그 영향도는 그냥 저 이슈에 국한되지 저게 전방위적인 시장에 파급되는 그런 어떤 흐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을 해석하고 이슈를 해석하고 할 때는 보다 더 근본적인 것들을 생각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냥 저기에 매몰돼 버리면 와, 뭐 애플 뭐 저렇게 꺾이고 뭐 이런 생각을 가지면 자신이 갖고 있는 매우 이제 상승 추세가 명확한 뭐 주도주라도 어느 순간 확 놓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또 막 분석이라든지 기사라든지 나오겠죠. 겁나게. 그래서 그런데 액션을 하면 정말 안 좋은 결정들을 하게 되는 거고요. 어쨌든 뭐 시장의 흐름 구도는 명확히 뭐 상승의 어떤 국면 흐름을 내고 있다고 뭐 계속 체크를 해드리고 있고, 바이오 업종 하반기에 좀 유망하게 볼 수 있는 또 이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어쨌든 그 유한양의 오스코텍이 그 렉나자의 지금 임상에 대한 기대감. 일단은 경쟁약 타그리소의 이제 신규 그 임상이죠. 9월 11일 날 세계 폐암학회 전체 총회에서 발표를 하는데, 이거에 이제 안정성이 좋게 나왔냐, 뭐 이거에 지금 시장이 그런, 뭐 저는 말도 안 된다고 봅니다. 렉나자하고 별 의미도 없고요, 연관도 없고, 저 볼 때 뭐 이거 뭐 안정성 잘 나와봤자, 이 화학암제 섞어가지고 하는 건데 경쟁 대상 아닙니다. 마리포사 임상 중간 결과가 이제 1차 치료제 타겟이죠. 10월 15일 에스모 학회 가능하고요. 확인 가능하고, 여기 이제 핵심 메인 모멘텀 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 치료제 보험급여 등재가 4분기 예상이 되고 있고, 타겟 시장 약 2천억. 레저팀 경쟁약 타그리소 대비 우수한 효능 확인 시 내년 하반기 FDA 승인, 24년 말 25년 초 미국 시장 출시 예상. 뭐 엄청난 퍼포먼스에 기대감을 가지죠. 알테오젠은 지금 이익을 가장 먼저 창출할 바이오텍으로 여겨지고 있고요. 최근 주가 추세 흐름도 굉장히 우호적이죠. 특히나 이제 하이브로자임 S제형 이제 플랫폼이 적용된 걸로 추정되는 키트루다 SC 제형이 이제 내년 3분기 임상 3상이 완료되고 25년 초 상업화 후 약 7천억에 달하는 마일스톤이 4년 이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 그래서 알테오젠은 장기 투자 대상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한 종목이 ST팜입니다. ST팜도 최근에 꾸준하게 저점은 확인하는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고, 지난 4분기에 10%대 영업이익을 이익률을 기록하면서 수익성 개선의 추세에 진입했다. 올해 이제 상반기 대비 하반기 예상 매출액 및 영업이익 증가율은 68%, 영업이익 증가율은 278% 예상이 된다는 점. 그래서 이제 올해 하반기 올리고동 착공, 25년 말 생산력 7배 확대로 이제 이 분야에서의 또 캐파 1위 기업으로 이제 올라가는 흐름이고요. 생산시설 증설과 RNA 치료제 시장 확대로 25년 큰 폭의 이익 성장이 예상된다.
이것도 장기적인 투자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진투자증권 리포팅인데 정리가 잘 돼 있네요. 그래서 시장 구도 흐름 자체가 상당히 또 바이오 업종에 지금 흐름으로 좀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요. 알테오젠도 이제 장기 매물들 계속 흡수하는 모습들을 띄고 있고, 뭐 유한양행 이제 오스코텍은 아까 체크를 잘 해드렸고, S방 같은 경우는 장기 매물을 계속 차곡차곡 저점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제 1년여간 확보된 흐름에서 이제 방향을 바꾸기 위한 그런 행보,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종목별 흐름들 이렇게 좀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수급 구도는요,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쪽은 오늘 포스코 DX가 뭐 1등이고 오늘 뭐 큰 특징은 없네요. 예. 코스닥 쪽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메디톡스 흐름이 좀 유의미했던 것 같아요. 예. 이제 이전 고점 벗겨내는 돌파하는 그런 흐름을 냈고, 이게 이제 뭐 대웅제약이 이제 이겼죠. 예. 그런 흐름에서 이제 완전히 주가가 차별화되는 그런 모습들. 뭐 신데카바이오 이 종목도 계속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도 계속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망하게 볼 수 있고, 양시장보도 호텔신라, 뭐 파라다이스, 중국 모멘텀 이제 주도주 계속 수급이 유입되는 그런 모습을 뭐 한미약품도 그렇네요. 어쨌든 좋은 모습 띄고 있고요. 뭐 일주일 뭐 금방 지났네요. 예, 하반기는 바이오 업종 좀 주목하자. 뭐 AI 이제 로봇, 뭐 자율주행 이런 것들은 사실 좀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영역의 섹터군이죠. 당장 뭐 막 실적이 막 퍼포먼스 나오고 그런 건 아닌데, 바이오는 이제 캐파가 크죠. 지수를 움직일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뭐랄까요, 군집이 크고 또 대형 수급들이 들어오고, 그 들어올리는 어떤 기간도 조금 더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보다는 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하반기에 전략을 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네, 하여튼 뭐 한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날씨가 많이 좀 선선해지고 하는 것 같은데요.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하반기 좋은 수익들 같이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좋은 동행하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금요일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